26-1 ESC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35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일단 시작은 회장단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회장을 맡은 응용통계학과 2학번 이준상. 저는 이제 34기고 대학원을 생각 중에 있고, 그리고 올해 03년생, 이 03년생 이제 24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MBTI는 뭐 ESTJ지만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리고 취미는 뭐 기타 치기, 체스 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회장에 대해서 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수 부회장을 맡게 된 박형교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99년생 할아버지고요. 졸업 전이랑 국전 때문에 초박기를 2번 하고 졸업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가 5-1이고요. 진로는 대학원을 갈지 학사 취업을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먼저 말을 놓자고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MBTI는 ISFJ고요. S랑 F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는 이제 공부, 운동, 누워있기, 영화 가기 등등 있는데, 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부장 후배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술부장 이준영입니다. 사회 속에 있는 저입니다. 어, 01년생이고요. 그래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 아, 여러분들과 같이 ESC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 취미는 그래서 이제 패션쇼 하기도 있습니다. 제가 패션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춤추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야, 피버 오디션을 2번 봤었어요. 2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ESC에 오게 됐습니다. 어, 친하게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기 편집부장을 맡게 된, 네, 운송 2학번 원종현이라고 하고요. 사실 편집을 잘해서 편집부장이 된 건 아닌데, 제가 어쩌다 보니 편집부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네, 저도 대학원 진학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MBTI는 INTP여서 제가 약간 처음 본 사람이나 아니면 어색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기빨리는데 빨리 여러분들이랑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는 뭐 뉴스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많이 못하긴 하는데 운동도 네,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부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래서 이번에 네, 기획부장을 맡게 된 수학과 1학번 유재혁이라고 하고요. 01년생이고 이번에 4학년으로 올라게 됐습니다. MBTI는 ESTP긴 한데 INTP, ISTP도 막 쓰고 했었어갖고 네,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취미는 저는 일단은 침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침대에서 노래 듣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스포츠 네,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데서 침대만 있으면 되게 취미가 다양한 편이라 네, 이것저것 하는 편. 네, 정부님 나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학기 총무를 맡게 된 33기 응봉 1학번 조민수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학기 회장을 맡았었고,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뒤풀이에서 종종 뵙게 될 예정입니다. 다들 ESC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사 2분들 중에 한 분인 신재우 선배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오늘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이제 33기 회장을 맡으셨고, 지금 작년에 대학원을 입학하셔서 2호학번 새내기라고 하십니다. 취미는 롤, 기타, 지뢰찾기 등이라고 하니까, 네, 많이 어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디프린 또 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왜 간사 후보요? 어, 배우가 아마 메인으로 할 것 같고, 제가 봐드릴 게 있을까 싶긴 한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간사니까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통대사 이제 이번에 1학기 끝냈고, 원래는 31기 하다가 이제 35기 맞나요? 네, 30. 35기 간사 이제 하고 있고요. 뭐 MBTI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취미는 이제 누워서 유튜브 보기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보통 이제 퇴근하면은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고요. 네, 그래서 취미 딱 적을 게 없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한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들은 이제 ESC를 수료하시고 지금 다 대학원들에 가 계시고 이제 학회의 세션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회원분들도 서로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다 회장단들 앉아 있으니까 뒤에 있는 민준이부터 네,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잠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남았는데, 자, 영어 연구학과 20대 인문통계학과 2, 3학번이고 99년생 약간 이 이름도 많이 그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공공 2학번 이영입니다. 쌤부터 교육학과 이상학과 국장선생입니다. 학과 이사학번 6학년 유지합니다. 인문통계학과 2학번 이민경입니다. 발표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20학번 경제학과 이승윤입니다. 00년생. 네. 아무튼 이때 그러면 하고 이 일장 비슷한데 이가 짧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맞추는 거 같고 잘 처음 들었는데 EXC에서 시험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거 사부 모두가 이상학과 5학년생 박채원입니다. 국영과 2학번 공상년생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과 20학번 00년생 30살 최원우라. 다음으로는 부서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서 톡방에 그 부서 투표가 올라간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까지 다 투표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술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기 학술부장 이준영입니다. 저희 학술부는 제 학회의 중심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아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어, 학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고 마치 부내이자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이제 방학 세션에 세션 한 번 하고 학회 정규 세션에 한 번 해서 발제를 총 두 번 하게 됩니다. 학술부 많이 지원해 주세요. 학회는 학술부. 감사합니다. 네, 편집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편집부는 일단은 그 학술부랑은 다르게 좀 학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뭐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 문집을 작성하거나 뭐 이런 일을 주로 하신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인원이 저랑 이제 기존에 이제 편집부원 한 명이랑 이번에 이제 두 명을 추가로 뽑을 거라서 네, 아무래도 일단은 그 들어오기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주 이제 저희가 세션을 하는 거를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세션 내용을 인스타에 그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마 학기가 끝나면 이제 뭐 기터브랑 저희 노샷 그리고 벨로그를 다 이제 정리해서 아마 저희끼리 아마 하루 모여서 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네, 그 정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부 하는 일 알려드릴게요. 기획부는 이제 학회 내 행사들을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홈커밍 데이가 없어서 이렇게 친해지길 바래 MT 소풍 이렇게 세 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친해지길 바래는 이번에 들어오시는 기획부원으로서는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고, 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월 말 2월 초 그때 1월 31일에서 2월 1일에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MT 가는 거를 뭐 가서 하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가서 필요한 여러 뭐 무기들이나 그런 물품들을 이제 그런 것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풍도 이제 중원고사 끝난 후에 아마도 한강으로 가서 소풍을 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기획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기획입니다. 많은 지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학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학 일정으로는 일단 오늘 OT는 아니죠. 인터 OT가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술부장님의 OT가 있겠습니다. 발제를 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 그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이게 1주차 정규 세션으로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그 목요일에는 계속 2주차 정규 세션, 3주차 정규 세션 이렇게 진행되고 화요일 날은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친해지길 바라라는 친바 세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회원들끼리 좀 친해지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좀 네, 약간의 사교 활동을 돕는 그런 세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화요일에 특별 세션 3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세션 네, 특별 세션 3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2월 말부터 그러니까 1월 말부터 2월 초에 7과 1일에 가장 중요한 MT가 있죠. MT 날 정해졌으니까 네, 다들 시간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는 5주차, 6주차, 7주차 정규 세션이고 마지막 주차에는 복습 스터디 논문 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 학기 때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제 16, 17, 18이 추석인데 저희가 9일 날도 정규 세션이 있기 때문에 네, 착각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출석 규정 소개입니다. 출석이 그래도 좀 보거든요. 출석을 막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어서 마음대로 빠지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방학 세션 기준으로는 3회 이상 결석, 그리고 학기 세션 기준으로는 2회 이상 결석하면 제명이 되고요. 밑에 제명의 정의도 나와 있죠, 4번. 그리고 부득이한 결석으로 인정되는 뭐 학교 출석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로는 당연히 인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중참석을 하면 1회 결석 대신에 지각 1회로 치니까 최대한 자기가 못 오는 날이 생긴다면 저한테 말씀을 먼저 미리 해주셔가지고 지각 처리로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뭐 5번에는 뭐 구제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각을 할 것 같을 때는 카카오톡 공지방에 올라간 것처럼 오픈 채팅방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학술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학기 활동은 컨포멀 예측과 분포 이동이라는 두 가지 학술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컨포멀 예측, 그리고 학기 때는 분포 예측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겁니다. 각각은 각자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재도 이제 곧 공지방에 올라갈 텐데 교재 두 개를 삼았는데 네, 그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는데요. 주교재를 보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부교재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요일 날 학술 OT 때 학술부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학술 주제는 이렇게 세션을 그 챕터를 좀 나눠놨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복습 스터디입니다. 복습 스터디는 뭐냐면 이제 그냥 정규 세션을 듣고 나면 3일이면 다 까먹습니다. 3일이면 아무 기억도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들끼리 모아줘서 모여가지고 그 주차의 한 세션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건데 4명에서 5명 조로 이루어져서 6조를 짤 거고 그 짜진 조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면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급적 대면 활동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줌으로 계속 참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슨해지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가급적 완전 시간이 맞지 않는 이상 대면 활동을 권장드리고요. 만나면 노션에 정리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노션 정리를 활용해서 이제 세션 자료랑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그 다음 주차, 예를 들면 1주차 내용을 2주차의 처음 10분 동안 요약을 할 겁니다. 스터디에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 때 할 거지만 10분 동안 요약을 하니까 잘 요약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뭐 스터디장들한테도 공지를 드릴 거니까 그때 각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이 논문 발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주제로 나가는 컨포럴 프리딕션에 대해서 좀, 좀 할만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논문 2편을 뽑을 겁니다. 2편을 뽑아서 각 복습 스터디 조마다 그 논문을 읽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 2월 10일 화요일 세션 날이 컨포럴 프리딕션에 관한 논문을 읽고 정리한 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습 스터디를 할 때는 이제 스터디 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전 세션을 복습하는 시간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논문에 관한 얘기를 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기간을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에. 네. 이것도 자세한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학술 OT 때 말씀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제 방식입니다. 방학 세션 때는 이제 스터디 조를 기준으로 발제를 진행할 거고요. 이 방학 때는 학술부, 기획부, 편집부에 상관없이 모든 인원이 다 한 번씩 발제를 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발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 발제를 이제 목요일 날 하는데 이제 뭐 화요일이나 월요일, 화요일 이때쯤에 학술부장님과
이제 대면 비대면으로 의논하는 약간 이 세션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기 세션 때는 이제 학술부가 5개의 팀으로 다시 나눠져가지고 학술부만이 발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학술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겠죠. 네. 편집부와 기획부는 이때 이제 나머지 다른 부서의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제의 주된 목적은 이 내용을 처음 보는 학회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식들이 너무 과한 좀 기본 지식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빼고 최대한 모두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그 발제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회가 동방이 있어요. 동방. 자, 대우관의 지하 2층에 가보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동방이 있고요. 자,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셔도 됩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그냥 마음대로 가서 있는 거 뭐 다 먹고 뭐 다 망가뜨리고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짜 저도 가끔 가는데 저만 있어요, 저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비를 걷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회비로 뭐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사 먹는 게 아니라 뭐 준 결제도 하고 뭐 MT 때 지원도 하고 뭐 디프리 같은 거에도 지원을 하고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조금씩 나가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말고 회비 4만 원, 네, 기분이다 하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 세션에 대한 공지인데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첫 번째 세션 때는 저랑 부회장님이 이제 SDR에 대해서 특별 세션을 진행할 거고요. 특별 세션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나오셨던 전재훈 간사님께서 뭐 인과추론, 미싱 데이터 이런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30기 전인태 선배님께서 이제 GNN에 대해서 특별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규 스터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스터디는 그 공지방에 정규 스터디 계획서가 따로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의통계학 2 스터디장님부터 네, 스터디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리통계학 2 스터디고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엄청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다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과제는 드릴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은 저희 스터디원 정해지면 그때 같이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귀분석 스터디장을 맡게 된 34기 박형규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테크니컬 디테일이나 증명을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체계, 직관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굵직굵직한 증명과 이제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나 도구들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이제 아직 회귀 분석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께 이제 개강 전에 낯선 내용, 특히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해진 상태로 개강을 맞이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회귀 분석을 수강하셨으나 보강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제 전용호 교수님이랑 박세용 교수님이 회귀 분석을 여시는데 두 분의 강의안이 같기 때문에 해당 강의안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터디 시간은 1시간 반, 그러니까 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요일은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화목에 참여 가능하신 경우에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고요.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짧게 하고,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해석학 스터디입니다. 해석학이고요. 해석학 원 아니고 그냥 되는 건가? 해석학 원 아니고 그냥 해석학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석학 원, 투가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굳이 따로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옵티멀하게 한 번에 다 배울 거고요. 일단 해석학 원하고 투 토픽을 대부분 커버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별표 달린 거는 이제 좀 추가적인 토픽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노트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있고요. 일단은 1단원만 완전히 완성이 돼서 여기 첨부해 놨으니까 보시면 대충 어떤 걸 배우는지, 배우시게 될 건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선수 과목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혼자 공부할 때 보통 일주일에 챕터 한 개씩 하는 거를 목표로 독학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챕터 두 개씩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보통 이만큼이 해석학원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폭력적이긴 한데 해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편하게 한번 신청해 주시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자 머신러닝 스터디인데요. 스터디장님이 오늘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학기 때 양머러가 열리나요? 네, 열린다고 하네요. 다음 학기 양머러를 중심으로 한 그 스터디가 될 거고요. 네, 소개를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법의 적용 원리, 고전 컴퓨터 대비 양자 이점,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네. 뭐 어려운 걸 많이 배운답니다. 양자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시면 스터디 해보고 수업을 수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네, 진행 방식으로는 금요일 날 줌으로 오전에 한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용은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 링크는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성 모델 스터디 장인, 이제 심재훈 선배님께서 스터디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1기 신재유입니다. 저는 생성 모델 스터디를 여는데요. 그 생성 모델 개념 자체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다음 학기에 그 송경호 교수님이 생성 모델 수업을 여시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개념을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국복 교수님이 통계적 머신러닝이라는 수업도 여시는데, 그 수업에서도 이제 기말 범위 내용이 나옵니다. 기말고사 시험은 없지만, 뒤에 내용은 담겨 있는데, 그때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먼저 예습을 해가면은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은 주 1회 진행할 예정이고, 80분 진행할 예정인데, 80분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따라서. 그래서 50분 정도 진행하고, 쉬는 시간 갖고, 30분 진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 모델에 좀 핵심이 되는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를 먼저 볼게요. 이제 이런 순서로 모델들을 각각 학습할 겁니다. 다 모델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저도 수업에서 배웠었던 내용인 뭐 VA랑 캔이랑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응통에서도 생성 모델 수업을 들었고 성공에서도 샘선 모델 수업을 들었어요. 네, 응통은 좀 이제 수식 위주, 좀 통계학 위주인데 컴공에서는 이런 코딩으로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코딩 실습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가져와서 중요한 모델 세 가지에서는 실습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포함을 했습니다. 강의 자료도 두 교수님께 모두 허락을 맡아서 생성 모델 강의 한 두 개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박은병 교수님의 그 실습 과제도 가져와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터디 진행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사실 수업에 들어가면은 VA 모델 하나 배웠다고 막 거의 다섯 여섯 가지의 더 심화된 모델을 배우는데 저희들 그 정도까지 안 하고 만약에 VA를 한다 그러면 딱 VA 하나만 좀 집중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인데 그, 저 되게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공부하였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들었을 때 막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겠다, 다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진짜 이게 뭔지, 이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걸 쓰는지 이런 핵심만 확실히 알고 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대상은요. 이제 필수적으로는 미적분학, 설명대수, 수리통계, 회귀분석은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정보이론, 최적화 개론 같은 것들은 들으신 분은 한테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들으시지 않았다 그래도 이 내용은 계속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송경 교수님이 방학 때 디퓨전 특강을 하고 계시는데 뒷부분 내용이 거의 다 디퓨전이어서 그리고 연관된 내용을 많이 다룰 거여서 만약에 수강하시고 계신다면 복습 차원으로 스터디를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생성 모델 수강하실 분들을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 분야를 진로로 삼고 싶다 하시면은 수강하시면 됩니다. 진도 계획도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일정상 진도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따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문 리딩 스터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논문 리딩 스터디를 맡게 된 34기 정은입니다. 저희 이번 스터디의 목표는 정말 논문을 처음 읽는, 특히 통계 논문을 처음 읽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터디인데요. 전통 통계부터 현대 학습까지 이루는 두 가지 방향성을 기점으로 방학 동안 논문 읽는 것부터 연구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지까지 알아볼 스터디입니다. 어, 일단 대상이니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커리큘럼을 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하는 도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조정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히 요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논문에서 처음이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답이 어떤 가정 위에서 성립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나 실패를 맞이해서 연구 방향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다음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논문을 정말 찬찬히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디에이션부터 어떤 전개 방식을 가지고 논문이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이랑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스터디 자체가 논문을 읽는 법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법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서 매주 정리하고 또 활발히 의견을 나누면서 루틴을 잡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트랙 A랑 트랙 B로 나눠봤어요. A의 경우에는 좀 더 전통 통계를 기반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뭐 회귀 분석이나 다른 수업들을 듣다 보면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론들의 원 논문을 읽어볼 예정이고요. 트랙 B 같은 경우에는 현재 ML이나 현대 통계에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잡아본 논문들이 5개씩 있는데요. 진행 방식은 이렇게 두 개의 트랙에 대해서 주 1회씩 만날 거예요. 근데 A랑 B를 한 카톡방에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이 주제를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A를 진행하는 준상이한테 가서 이제 준상이한테 가서는 아니에요. 준상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나 준상이나 운영만 하고 다 이 논문을 다 처음 읽어보는 입장일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리한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뭐 A 논문이 좀 더 힘이 있다. 이번 주는 B 논문이 좀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논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주에 가서 그 트랙 A나 B를 선택하신 대로 스터디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일은 스터디원분들 정해지면 일정 조율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목의 세션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잡는 게 보통 잘 되는 편이라서 화목 그 세션 시작 전을 생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참여 대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읽어보시고 싶으시고 앞으로 통계에서 뭘 해야 될지 세부 분야를 좀 결정해보고 싶으시고 내가 무슨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하면 맨날 할 일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저의 짧은 시경과 선배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정해본 논문인데요. 왼쪽이 A 트랙이에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나 EM 알고리즘, 라쏘, 그리고 PCA, 그리고 인과적 추론, 이렇게를 A 트랙에서 할 것 같고요. B 트랙은 정했는데 좀 수정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어떻게 통계 데이터에서 다루는지, 뭐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나 저희가 ML 쪽으로 넘어오면 해석 가능성에 되게 많은 염두를 두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블 ML이라든지 또 representation learning을 딥러닝의 시초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딥러닝을 접근하는지라던가 또 생성 모델 스터디에서 훨씬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딥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또 통계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논문을 선정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엑스지부스트나 포레스트 트리 모델 이런 것들도 많이 쓰니까 이 중에 하나를 수정해 볼까는 염두에 두고 있고요. 언제나 의견 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주차에는 최근 50년 동안 통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이렇게 쫙 훑어보는 리뷰 논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AB 세션을 진행하는 분들 모두 모아서 그 논문을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GNN 논문 리딩 스터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30기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02년생. 나도 너무 이렇게 이거 안 넘어갔대. 이걸. 네. 그래서 저는 원래 AI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AI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제 기준에는 멋이 없어요. 근데 어 그래도 뭔가 하나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AI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그 중에서도 GNN이라고 Graph Neural Network라고 하는 그 이제 응통 과목 중에서 네트워크 통계 과목이 있잖아요. 진익훈 교수님이 여시는 그게 이제 통계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AI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어, 논문을 읽는 걸로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터디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다. 그러면은 각자 논문을 읽어요. 제가 뭐를 읽을지는 다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읽어와서 정리를 해오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논문을 띄워놓고, 아, 이 논문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식으로, 어, 그런 내용의 약간 토의, 토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는 것은, 어, 논문을 그냥 띄워놓고서, 뭐, 여기는 이런 내용이고, 여기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수식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어떤 수식이 나왔으면은, 왜 그 수식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엇의 목적으로 그런 수식을 저자가 썼는가? 이런 조금 더 본질적인 이해를 해서 그 조원들에게, 스터디원들에게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은 인공지능 논문을 읽고 싶은 사람인데요. 어, 근데 이제 GNN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론과 통계 이론의 융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제 차기 논문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이론 통계 쪽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게 일반적으로 AI 하시는 학생들, 학우들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 관심사인데 표본 추출 수업을 듣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GNN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GNN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크냐면 그 데이터 자체만으로 몇 기가씩 돼서 컴퓨터에서 오픈을 하면은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램 용량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일부씩 보거든요. 그걸 한 방에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금 보고, 여기 조금 보고, 여기 조금 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계학의 표본 추출과 굉장히 연구할 거리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를 섞어서 분산을 감소시키면 러닝이 더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 그 로스 펑션이 이제 감소하는 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끄럽게 떨어지겠죠. 근데 베리에이션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맛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는 건데 그러면 너무 빨리 디케이가 되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어렵지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요즘에 AI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논문 올려놓고 설명해줘 하면은 다 해주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학회에서 준비한 스터디였고요. 저희 학회 신입 학회원분들은 필수적으로 스터디를 하나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슨 스터디를 할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저는 2개를 했고 3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몸이 따라준다면 뭐 4개, 5개 다 하셔도 되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DSL에서 하는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제가 얻어왔어요. 인원을 저희도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빌어가지고 결국 얻어왔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수통이랑 회기 스터디를 DSL 인원을 같이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DSL 아무래도 좀 파이토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학회다 보니까 이런 거에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DSL 쪽에 가서 같이 파이토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파이토치의 기초적인 구조와 사용법을 익히고자 하는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파이토치 세미나는 이 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세션이랑 또 안 겹치니까 이때 참여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스터디장님께서 혹시 만약에 하실 거면 그래도 출석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이토치 세미나는 아쉽게도 저희 학회의 그 스터디랑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신입 학회원 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한 개 해야 되는 거에서는 제외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네, 공식 노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식 노션은 이제 내일 정도에 아마 공지방에 이메일 수업 게시글이 올라갈 건데요. 거기다가 자신의 노션 아이디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식 노션 페이지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대부분의 학회 활동들에 대한 정리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노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노션을 사용해보지 않은 학회원들이 있더라도 이 김에 좀 노션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해요, 이거. 이제 35기 신입 학회원분들은 이제 네트워킹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N문 N답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좀 친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N문 N답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35기, ESC 35기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